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몇 가지 즐거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나쁜 판사들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특히 사법부의 제일 큰 어른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대법관들의 어이없는 판결을 우리가 충격적으로 맞이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며칠 전에 그것도 이제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선거 사무실 앞에서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연 건 이재명을 떨어뜨려라, 이재명 나쁜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고, 기자회견의 내용은 용인 수지에 있는 한미연합교회라는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보려는 것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방해를 했습니다. 그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여기 사람이 모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있는 정말 용맹한 목사님들께서 이 예배의 자유는 신성한 것이다, 그래서 싸우셨습니다. 싸웠는데 그게 이제 소송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소송의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판결이 났는데 이재명이 잘못했다, 그 한미연합교회에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런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그 이재명이 전혀 연고가 없는 인천 계양을에 가서 총선에 나온다고 하기에 그 사람 들으라고 그 선거사무소 앞에서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신성한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려 했던 이재명의 시도가 무의로 갔고, 일단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의로운 판결이 나왔다, 이재명이 잘못했다고 한다,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계양에 있는 계양구 선관위와 이재명이 저를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이도 없이 판결에 그 재판에 끌려다녀야 됐어요. 몇 번의 재판을 거친 끝에 인천지법에서 제가 무죄다라는 그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호작약했었는데, 이 검찰이 항소를 한 거예요. 항소를 해서 고등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았는데 거기에서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황교안 총리께서 정말 역사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그래서 이게 여기서 끝나나 했더니 이게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들을 해 주시네요. 그래서 그것도 당당하게 치르겠습니다. 그 재판도 잘 해서 완전히 그 상고심 그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좋은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할 수 있도록 정의롭게 싸우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판결과 관련해서는 3개의 의로운 판결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 작은 교회가 이재명이라는 당시 경기도지사와 함께 싸운 그런 소송이었는데, 그 소송에서도 그 판사가 분명히 재판장이 이거는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해서 정의의 편에서 정당한 판결을 내려준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인천지법에서 그 사람들이 저를 부당하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아니다 라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주었고요. 다음에 고등법원에서도 그런 것을 내준 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법부가 완전히 썩지는 않았구나, 우리가 용기를 가질 그런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에 제가 한 일주일 동안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미국을 다녀와서 또 드려야 되는 여러 가지 보고 말씀이 있는데, 우선은 이
CPAC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라고 해서 미국 보수주의 정치 활동 컨퍼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이 모여서 큰 회의를 여는 건데 이게 매년 2월에 열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참석해서 연설했을 때는 플로리다에서 열렸던 것이고 이번에 이제 워싱턴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올해 11월 6일로 예정된 미국 대선 전에 열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원래 2월에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전에 열릴 수가 없고요. 내년 2월에 열린다. 그래서 그 전에 이들 한국에 있는 부정선거 세력, 다음에 미국에 있는 부정선거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일침을 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CPAC 말고 우리 한국의 CPAC이다 해서 KCPAC이라고 있거든요. KCPAC 회의를 우리나라 서울에서 10월 초쯤에 미국에 있는 유명한 인사들, 그러니까 CPAC의 사무총장을 비롯한 거기 집행부들 다수를 우리가 초청을 해서 10월에 서울에서 그 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이런 합의를 이루고 왔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부정선거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다음에 미국에서 11월 6일 날 있을 대선에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부정선거 또 그걸 획책하는 부정선거 세력에게 우리가 경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대회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와이에 이제 갔더니 하와이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설립에 참여를 하신 한국 기독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의 그 남대문 같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이 그 표석에 있는 그 성경 말씀을 제가 봤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옳게 서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쓰지 말라. 이런 말씀을 거기다 세워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의 원리에 입각한 건국을 하시면서 그때도 말씀하신 겁니다.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고 자주 국민으로서 자유를 얻게 됐으니 앞으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종이 아닐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주인이죠. 민주주의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이데올로기라는 뜻이니까요. 민주주의 그런 국민의 주인이 되는 것은 공명한 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일제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건국을 할 때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부여를 하고 뭐 토지개혁도 하고 교육개혁도 하고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에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공명선거 참정권을 지켜내서 종의 멍에를 다시는 쓰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정선거와 싸우는 우리의 정의를 더 다져야 되겠다. 이런 굳은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시죠? 네. 네.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이제 텔레비전에서 대담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YTN에서 그 대담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거기에 김형주라고 민주당 국회의원을 무려 40대 자신이 이제 저랑 이제 동갑이던데 17대의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뭐 비례대표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지역구 국회의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자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여기 계시는 황교안 총리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황교안 총리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같지 않느냐 뭐 이런 문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버릇없는 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황교안 대표께서
부정선거를 얘기하신다, 이런 턱도 없는 얘기를 하시는 걸 봤을 때, 죄송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이런 분이 어떻게 법무장관을 하시고 총리를 하시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셨는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망언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니 어쩌면 이 이자의 마음속에는, 국회의원이나 지냈던 자가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부정선거는 완전한 음모론, 입에 담으면 안 되는 것을 이 저 고귀한 분이 담고 다니시고 말씀하시고 이런 걸 볼 때 정신이 좀 이상한 음모론자가 아니냐, 이런 주장, 그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은 그자의 얘기입니다. 황교안 대표님처럼 그렇게 바보는 아닐 것이니, 이런 그건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드 바셈 얘기했죠. 이스라엘에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서 벌 줘야 할 사람 벌을 주고, 잊지 않고 다음에 추모해야 할 사람들은 추모한다고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김형주라는 자가 있으니까, 김형주라는 자, 부정선거를 말하는 사람을 음모론자로 취급하는 이 나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잘 지켜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선각자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선각자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미리 아는 사람, 미리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선각자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오늘 마치 목사님이 된 것처럼 그 성경 구절을 하나 더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제가 중학교 때 그 잘 외우던 구절이라서 그걸 기억하는데,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으나 내가 어른이 된 이후에는, 내가 장성한 이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4년 전에, 횟수로 5년 전에 우리가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그것을 미리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많아졌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성숙해져서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저희 곁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말씀하시는 것도 어른이 된 그런 분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 정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처음에 제 주위에 있을 때, 아직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일 때도 제 주위에 와서 부정선거 있어요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몇몇 지금은 떨어져 나가가지고 부정선거 전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 부정선거는 없어요 라고 성장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길로 다시 돌아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저는 감히 쓰레기라고 부르겠습니다.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곁에 두면 안 돼요. 그 사람들도 제가 이름을 하나하나 다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김영주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몰랐어. 그러나 다른 사람들, 알만한 사람들, 주위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많이 보았던 사람들조차도 그 자들이 무슨 망령이 들었는지 부정선거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곁에 두어서는 될까요? 안 됩니다. 그들의 이름도 우리가 기억합시다. 여러분, 과거야 어쨌든 지금 뒤늦게라도 부정선거에 대한 실태를 알고 거기에 분노하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맞습니다. 예, 뒤늦게라도 우리와 함께 어깨 동무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알아서, 이제 알게 돼서 우리와 어깨를 겹고 같은 길로 나가는, 부정선거가 없는 세상으로 나가는데 힘을 보태는 그들은 우리들의 친구입니다. 그들이 부른다면 우리는 어디든지 달려갈 것입니다.
달려가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함께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죠? 네! 여러분,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지금 AI,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있는데 그 인공지능이 발전 속도가 정말로 빨라요. 엄청납니다. 옛날에 그 더블 제퍼디라고 미국의 우리 장학 퀴즈 같은 퀴즈 게임을 하는 게 있는데 돈을 많이 걸고 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직업 천재들이 나와서 그 이제 퀴즈 게임을 하는데 그 퀴즈에서 오랫동안 장원을 했던 그 역사적으로 중요한 천재들만 3명을 모아놓고 하나는 가운데 AI, 이 기계를 갖다 놓고 같이 퀴즈를 맞추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1등을 몇십 주를 계속했던 그 직업적인 천재들을 다 물리치고 AI, 기계가 1등을 했습니다. 근데 압도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우리 그 바둑에도 AI가 있는데 사람이 두면 몇 번째 어디에다 뒀다고 누가 따로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듣고 다음번은 어디다 둬다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이 대신 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퀴즈 프로그램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세워놓고 사회자가 얘기하는 거를 기계가 알아듣고 기계가 알아서 검색을 한 다음에 찾으면은 땅 하고 누른 다음에 사람의 말로 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충무공의 고향이 어딥니까? 그럼 삥! 서울 충무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등 그 사람이 이제 돈을 따는 걸 가지고 얘기했을 때 엄청난 차이로 이겼는데요. 그게 20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워싱턴 특파원 할 때 그거 봤던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20년 동안 더 똑똑해졌습니다. 이 똑똑한 기계 제가 물어봤어요. 자, 제가 자유헌정 포럼이라는 전직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포럼에 가서 거기에서 있었던 토론회를 제가 봤는데 그 토론회에 초청이 된 이 중앙선관위의 선거 1과장이라면 아주 요직입니다. 그 요직에 있는 자가 나와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변장을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빳빳한 종이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다 손으로 잡고 꾸기고 무게에 눌리고 많은 사람들이 개표를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빳빳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아하! 그거는 형상기억 특수용지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너무나 뻔뻔하고 당당하게 얘기해서 제가 내가 틀렸나? 하고 스스로 자문을 해봤어요. 아닌데 다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거기는 주석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아무리 구겨도 쫙 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 거였기 때문에 정말로 주석을 넣으면 그런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물어봤어요. 다 아는 거지만 AI가 얼마나 똑똑한가 하고 챗 GPT에 물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앙선관위의 설명이 맞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 말은 틀립니다. 종이에 형상기억 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주석을 넣는다고 그러는데 주석은 이 금속, 형상기억 금속을 만들 때 들어가는 겁니다. 금속을 넣으면 이렇게 펴졌다가도 이렇게 오므라들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석을 종이에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주석을 그 합금을 시키려면 굉장히 고온에서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종이는 그 고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이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종이 최고의 권위자가 와서 주석을 섞은 형상기억 종이라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AI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 형상기억 특수용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며칠 전에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쪽 포항 어느 쪽에 석유가 난다. 석유가 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수조 원의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저는 굉장히 환영하는 고마운 소식입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탐사와 조사 이걸 오랫동안 정말로 많은 또 돈을 들여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 좋죠. 석유하지 마세요. 선거 일과장 불러가지고 특수 용지, 예, 이제 그만해라. 예, 특수 용지를 개발하는 게 좋겠다. 지금 갖고 있다고 하니까 선관위한테 형상 기억 특수 용지를 가져오라고 해라. 대통령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석유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께서는 선거 일과장을 비롯한 그 나쁜 사람들, 우리 공명선거를 해치는 사람들,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다시는 종의 멍에를 쓰지 말라고 하였건만 우리들에게 종의 멍에를 걸머지게 만드는 그 자들을 집어넣고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를 즉각 이양하기 바랍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사태에 대한 이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를 즉각 지시하기 바랍니다. 부정선거를 수사하라! 수사라! 부정선거를 수사하라! 수사라! 수사하라! 수사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